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이번에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그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게임의 룰, 즉 컷오프의 룰을 갖다가 확정 발표했습니다. 컷오프, 지금 한 10여 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 중에서 컷오프를 통해서 본 경선에는 5명만 올라갑니다. 대표의 경우죠. 그런데 컷오프를 어떻게 하느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 다음에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 이른바 당심 50, 민심 50을 갖다가 반영해서 5명으로 압축한답니다. 파란이 예상됩니다. 당심 50, 민심 50 하게 되었을 경우는 민심 여론조사, 민심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또 김웅 굉장히 보면 선전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 보면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을 앞서서 1등, 아시아경제, 아경이라고 하죠. 아시아경제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준석 씨가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당심 50, 민심 50으로 반영했을 경우는 최소한 이 5명 안에 이른바 7080 중에 2명, 잘하면 3명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가정해 보시죠. 자, 이번 5월 22일 날 후보 등록하고 다음 주에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그 발표 명단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력한 중진 다선들 한 2명이 있고, 이른바 7080, 김웅, 지금 김은혜, 이준석, 또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윤희숙, 이 4사람 중에 2명 내지 3명만 들어와도 아마 경천 동지할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 경선에 올라가게 되었는 경우는 이 5명을 대상으로 이제 지방에 순회하면서 연설하고 TV 토론 등등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ARS, 다음에 모바일, 다음에 여론조사, 이렇게 3가지에서 이른바 당심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게 됩니다. 변수는 이른바 7080들이 이 컷오프 된 사람들 가운데서 본 경선에 올라가면은 아마 치열하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사람 중에 2사람, 3사람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었을 경우 중진들 입장에서 굉장히 버겁게 짝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결국 관건은 현재 책임당원은 거의 50% 넘게가 영남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당원까지를 포함하면 60%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영남 지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7080의 신진 기회들의 패기가 과연 지금 50대, 60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50, 60, 70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의힘 영남 지역의 그와 같은 높은 벽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관전 포인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신진 기회들, 앞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진 기회들이 선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름 보면 그와 같이 당이 변하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당 대표는 아무래도 중진 쪽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는 대선 과정을 갖다가 관리해야 될, 즉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죽이고 자기 개성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는 그런 당 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당 대표가 홍준표, 안철수, 윤석열, 이와 같은 지금 외부에
떠돌고 있는, 외부에 포진하고 있는 이런 인사들을 갖다가 모아서 큰 플랫폼을 만들고, 큰 플랫폼에서 결국 내년 3월 9일 정권을 되찾아올 멋진,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고 별 흠이 없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축제의 과정으로 만들면서 시너지를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노련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당 전체가 뭔가 그래도 20, 30, 40들에게도 뭔가 좀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일 필요는 있어요. 그러자면은 가정입니다만은 누가 나경원이 되었던, 주호영이 되었던, 홍문표가 되었던, 조경태가 되었던 중진 중에서 한 사람이 말로 한쪽이 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쪽에 김웅, 윤희웅, 이준석, 김은혜, 이른바 7080 초선들 중에 한 사람이 각을 세우는, 그래서 이른바 신구 대립이 아니라 신구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좀 젊은 층에서도 조금 국민의힘을 노쇠한 정당이다, 꼰대 정당이다 비웃는 그런 층에서도 저 당도 변화하고, 저 당도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되어 가는구나, 변화하고 있구나, 변화는 뭡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르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줘야 됩니다. 선전해야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참 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어쨌든 이 7080들 뭔가 지금 보면 멋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준석이다, 김은혜다, 김웅이다, 아직 윤희숙은 본격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뭔가 보면 다듬어지고, 뭔가 좀 자기만의 꿈과 비전, 철학 이런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대중적으로 흔한 얘기로 좀 매스컴을 타면서 그 바짝바짝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이는, 즉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말 실수, 상대방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갖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준석 씨야 지금 85년생이니까 저 30대 중반이라고 칩니다만은, 김웅이다, 윤희숙이다, 김은혜다,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상 50대 초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각자 영역에서 힘과 능력을 키워왔고, 이제는 이것이 나의 꿈이다, 이것이 나의 꿈이고 단순히 꿈이 아니라 이와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당대표 그냥 바짝 한번 이름 알리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면은 아직 시간이 있죠. 물론 다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국민들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그야말로 제1야당의 당대표는 국가 지도자인데,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다가 보여주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난번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송영길 대표 체제에 들어섰습니다만은, 보면 이미 민주당은 굉장히 기득권 세력화되어 있고, 그야말로 친문 대깨문들이 꽉 틀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집권 여당, 그것에 반대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 자체만 갖고도 사실 충분한 점수를 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족한 것이죠. 하여튼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7080들이 어느 정도 선전하고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지, 그야말로 순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거대한 변화를 갖다가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지 두고 볼 일이죠. 마침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2001년, 2002년 김중권 대표 보조하면서 당시 집권
새천년 민주당에서 그 7명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을 치르고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이런 등등의 모습 보면서 그때 새로운 변화의 어떤 싹을 보여주었던 것이 노무현 고문이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인재, 한화가 제가 오셨던 김중권, 김근태 이분들 이 네 분 공이다 보면 이미 그쪽 내부에서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뭐 정동영이라든가 노무현, 뭐 유승구는 뭐 하자마자 바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만 이 노무현과 이 정동영 같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본선에 가서도 이회창이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갖다 뛰어넘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어설프고 처음 시작은 힘든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초선들 7080들이 얼만큼 많은 외압과 외풍과 비아냥과 이런 속에서도 최소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멋진 성적을 거두느냐 하는 것이 지금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참신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